지금 현재의 S&P 500 ROE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추가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로 계산하면은 25% 이상의 매력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6,800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후년으로 계산하면 앞자리가 7자를 넘었을 거다. 유한타증권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를 맡고 있는 유동훈입니다. 거의 5년이 돼가네요. 글로벌 투자를 직접 운용을 하면서 많은 개인 고객분들의 자금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고, 경제방송을 통해서 또는 저희가 운용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글로벌 투자, 특히 미국 투자를 돕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에 있어서 글로벌 투자는 꼭 필수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상반기에 대한 복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좀 평가를 좀 내려봐야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올해 연초에 많은 분들께서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거다, 1.5% 이상 할 거다라는 의견을 내셨었고, 반면에 저희는 올해 많이 내려야 두세 차례 정도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저희는 올해 상반기를 계속해서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AI 사이클 관련돼서의 IT 업종 위주의 투자, 대형 기술주 위주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연초에 많은 분들께서 중소형주 투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반기 결과는 저희의 추천이 좀 좋은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연초 대비해서 6개월 동안에 한 3.8% 상승을 했고요. 러셀 2000, 특히 중소형주 추천을 많이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거의 수익률이 없었습니다. 0.77%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하는 러셀 2000이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S&P 500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스닥 1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초 대비해서 14.5%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18%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대형 기술주 위주의 AI 사이클 위주의 어떤 증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재밌는 것은 금리가 빠지지 않았는데도,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4%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사실 상반기 만에 14.5%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성과죠. 네, 그런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상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또 계속 짚어보겠지만 어쨌든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될지, 똑같이 가야 될지 아니면 뭔가 변화를 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는 게 지금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올해 연초에 7번까지도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경기가 위축이 빨리 된다라는 얘기고, 그에 따라서 유동성을 빨리 많이 풀어야지만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1.75%까지 내려버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현상,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너무너무 위축이 되는 과정에서의 금리를 빨리 내려주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생기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어떤 급락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10%, 20% 빠지는 그런 장이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일어나지는 않았고 다행스럽게, 그렇죠? 그리고 만약 금리를 정말 이렇게 빨리 내려줬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빨리 내려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경우의 어떤 결과였다면 폭등장이 나왔겠죠. 예, 경기는 튼튼한데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줬으니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었다라는 케이스가 되고, 그게 어떤 거품을 조장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연초 대비해서 금리를 연말까지 최대 3차례, 한 두세 차례 정도 내려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까지도 안 내려줘도 시장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페드 와치를 보시면은 지금 9월 달에 금리를 내려줄 확률이 거의 뭐 3분의 2 정도 된다. 즉 9월에 내릴 겁니다. 11월, 12월을 보시면은 뭐 거의 한 차례 더 내려줄 수도 있을 가능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말까지는 금리를 내리는 추세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당히 많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스위스 중앙은행이라든지 금리를 2, 4분기에 유럽 쪽도 기준금리를 내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CPI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은 어쨌든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2%대 중반 살짝 중반보다 조금 높은 2.6%, 2.7% 이 정도 수준이라서 금리를 굳이 5.5% 유지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1년과 2년의 사이에 천천히 최대 1.5% 저희는 아마 1%만 내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증시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금리를 내려주는 시기 아니면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 또는 금리가 10년 국채금리 기준으로서 하락하는 주기에는 보통 주식시장이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 4.4%의 금리가 연말까지 뭐 한 4%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는 4% 밑에 뭐 정말 많이 내려가면 3.5%까지 아니면 뭐 한 3.75 정도까지 뭐 이런 수준으로 계산했었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가 천천히 내려주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결국 이 금리가 높은 편이잖아요. 높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사실 그 10년 국채금리 4%에서 4.5% 사이가 아주 높은 금리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높기는 높죠. 과거보다는. 그래서 그 정도의 금리에서 전혀 어떤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이 올라간 거죠. 특히 나스닥 100이라든지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지 뭐 대형 기술주라든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라든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든지 사실 금리가 뭐 4% 5%면 현금 가지고 예금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S&P 500과 특히 나스닥 100 쪽이 훨씬 부채 비율이 더 낮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영향을 덜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톱니나 뭐 다른 대표적인 어떤 그 중소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론을 펴셨던 분들이 사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중소형주들의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고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에 40% 이상의 기업이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지수가 그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반기에 들어서 만약에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가 준다. 그러면 당연히 중소형주가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떨어뜨리더라 하더라도 1% 정도라고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금리 수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대형 기술주 위주, 특히 나스닥 100 위주 이런 쪽이 더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 수혜라기보다도 어쨌든 뭐 금리에 민감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유동성을 푸는 구간이에요. 그 여태까지 2022년의 흐름을 보시면은 금리를 급격하게 빨리 올렸죠. 그렇지만 금리를 천천히 내려줘도 되는 이슈.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다시 막 치고 올라간기보다는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적절하죠. 물론 이 물가가 한번 확 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폭이 안정을 찾는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고 천천히 금리를 내려줄 필요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국가들 유럽 쪽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뭐 등등에서 금리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사실 내려줘야죠. 예, 다른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좀 보고 있는 케이스라서 뭐 천천히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뭐 올해 상반기가 워낙 강했으니까
하반기가 좀 쉬어가야 된다 정도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 추세를 올해 하반기 그리고 또 내년도 1년도 제법 강한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950년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예의 연초 상반기에 10% 이상 오르셨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게 일어나고 나서 보통 하반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보통 연말까지 추가로 82.6%의 확률로서 7.7% 상승. 이게 평균값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값은 9.8% 추가 상승을 합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7%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 거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테이블에는 안 나오지만 내년도에 대한 어떤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S&P 500의 지금 프라이스 투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이 가격 나누기 잉여 연금 흐름을 보는 건데요. 평균이 23.7배인데 지금이 26배 정도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95년부터 2000년에 어떤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는 이 평균값이 33.3인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보다 더 높았어요. 보통 거의 40에서 50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떤 그 매력도를 보면은 충분히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물론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다른 얘기입니다. 평균값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계속 안정적인 어떤 경제 흐름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항상 재밌게 보는 데이터가 뭐냐면 지금 올해 연초 그리고 작년 1년도 그렇고요. 시장을 주도한 거는 대형 기술주. 그래서 결국 소수의 기업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마지막 끝물일 때는 사실 대형주가 시장을 리드하지 않고요.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갑니다. 모든 섹터들이 다 같이 올라가요. 그래야지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면 저희는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미 연준도 그렇고 전체적 유동성을 축소시키거나 금리를 올려주거나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경제 성장률도 다시 부양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꺾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타이밍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경기 침체가 앞으로 2년 동안에 오지 않는다는 가정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전략이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앞으로 2년 동안에 1년 동안에 20% 이상, 2년 동안에 또 30%, 그래서 총 5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계속해 나가시고 조금 많이 올랐다고 느껴지실 때, 지금 같을 때 좀 쉬시다가 좀 있다가 또 더 늘리시고 이런 식의 어떤 적립식적인 어떤 투자, 분할 매수 이런 전략을 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 연말까지 계속 장은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연 수익률이 복리로 10% 이상,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이 계속 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S&P 500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금리가 안 떨어져 주면 올해 연말까지 S&P 500은 5,500에서 5,600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금리가 4%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5,800, 5,900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추가로 얼마나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S&P 500 ROE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추가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로 계산하면은 25% 이상의 매력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6,800이 넘는다는 겁니다. 내년 연말에. 그리고 내후년으로 계산하면 앞자리가 7자를 넘었을 거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는 저희는 7,000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이 얘기를 아마 한 1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다들
많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점점 더 가시화되는 것 같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면은 글쎄요. 2만 포인트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요. 또 내년 연말까지 뭐 2만 훨씬 넘는 뭐 계산 대충 하자 보면 2만 4천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나스닥 100으로 계산하시면은 글쎄요. 앞으로 1년 동안에 2만 4천. 지금이 19,600 정도 되니까 2만으로 잡으면 20% 정도. 예,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 자체가 충분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앞으로 계속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말까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 거냐. 거기에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게 뭐 PMI 지표가 됐던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가 됐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숫자가 됐던 또는 또 고용 지표가 됐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업을 하시면서 들여다봐야 되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가장 주식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금리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즉 금리를 얼마나 떨어뜨려 줄까, 그래서 금리가 얼마나 떨어져 줄까,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이에 따라서 얼마나 위축이 될까, 아니면 안정적일까, 아니면 뭐 화랑이 될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PMI 지표가 됐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인플레이션 숫자가 됐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뭐 업데이트를 하는 숫자들이 나오니까 또 고용 시장이 너무 핫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자극될 거고, 그죠? 고용 시장이 너무 빨리 식어버리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보면서 매달 나오니까, 그죠? 예, 확인하시면서 연말까지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